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있던 돈이 오늘 아침에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무서운 건 그게 해킹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보낸 돈이라는 겁니다. 본인 손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까지 했는데 그게 사기꾼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어떤 분은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한순간에 잃으셨습니다. 남의 일 같으시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의 생활안전과 금융사기 예방을 연구해온 생활안전 해설가 김현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백 건의 사기 사례를 분석하고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도 건강처럼 관리해야 한다고요. 몸 관리를 게을리하면 병이 생기듯이 돈 관리를 소홀히 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혈압을 매일 재듯이, 혈당을 체크하듯이 통장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실전 루틴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사기꾼들은 유독 우리 세대를 노리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기꾼들은 가족,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엄마 돈 보내줘라는 카톡이 와도 진짜야? 전화해봐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일단 믿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버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우리는 이성보다 불안이 먼저 작동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인데 누가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아닙니까? 자식들 키우고 빚 갚고 그렇게 모은 노후 자금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불안한 마음이 사기꾼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걸 노립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0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이라는 얘기죠. 작년 한 해만 해도 피해액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 900억 원 이상이 우리 세대 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당한 분을 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세요.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에라도 적어두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 습관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비밀번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걸로 설정하시죠. 생일이나 전화번호, 자녀, 이름 같은 거요. 1234나 000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복잡하면 본인도 까먹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조합입니다. 가족 정보는 생각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생일 축하 메시지 올라오고 가족 사진 올리고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 비밀번호는 의미 없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783164처럼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아니면 SD73처럼 영문과 숫자를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먼저입니다. 까먹을까 봐 걱정되시면 수첩에 적어서 집 안금고에 보관하세요. 휴대폰에 저장하지는 마시고요. 휴대폰은 해킹당할 수 있으니까요. 옛날 방식이지만 종이에 적어서 집에 잘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전화로 송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만 외워두셔도 피해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세요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진짜 은행이라면 여러분에게 직접 방문하라고 안내할 겁니다. 고객님, 지점으로 오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절대로 전화상으로 지금 당장 이체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 계좌가 만들어졌다. 지금 수사 중이니 협조해야 한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겁나죠. 맞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검찰이나 경찰은 전화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꼭 출석하라고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냅니다. 전화로 돈 얘기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정말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금 한도 설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만 출금할 수 있도록 한도를 걸어두세요.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 켜서 설정 메뉴 들어가면 이체 한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100만 원, 한 번에 100만 원으로 맞춰 놓으세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큰돈 보낼 일 있으면 은행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두면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대형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한도 설정 덕분에 3천만 원을 지키셨습니다. 사기꾼이 5천만 원 이체하세요라고 했는데 한도가 100만 원으로 걸려 있어서 100만 원만 나갔어요. 그 사이에 자녀분이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와서 막았습니다. 100만 원은 손해봤지만 나머지는 지킬 수 있었죠. 만약 한도 설정이 안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라고요. 나는 절대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피해자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조심하는 편인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기꾼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여러분이 방심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요. 그리고 요즘 사기 수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최근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즘 가장 흔한 수법이 문자 사기입니다. 택배 반송 안내라면서 링크를 보내죠. 고객님의 택배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 예정입니다.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뭐 주문한 게 있었나? 궁금하니까 클릭하게 됩니다. 그 링크를 누르면 앱 설치를 유도하고 그 앱을 통해 여러분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그럼 통장에 있는 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그 앱이 알아서 돈을 보냅니다. 또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녀를 사칭하는 거죠. 엄마, 급하게 돈 좀 보내줘. 휴대폰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연락해.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이 급하다는데 당연히 보내주고 싶으시죠. 얼마 필요해? 물어보면 200만 원만 급하게 보내줘. 계좌번호는 이거야. 이렇게 계좌번호를 보냅니다. 급한 마음의 확인도 안 하고 보내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자녀한테 전화하면 엄마,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까지 동원합니다. 진짜 자녀 목소리를 녹음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에서 목소리를 따서 만듭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정말 내 아들, 내 딸 목소리거든요. 말투도 똑같고
억양도 똑같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해졌습니다. 무섭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위조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굴을 합성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해도 진짜 자녀 얼굴이 나옵니다. 움직이고, 말하고, 표정까지 짓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응법은 딱 하나입니다. 끊고 직접 거는 겁니다. 문자나 전화로 온 번호로 다시 걸면 안 됩니다. 그 번호는 사기꾼 번호니까요. 내가 평소에 저장해둔 자녀 번호로, 은행 번호로 직접 걸어서 확인하세요. 야, 너 방금 나한테 전화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30초만 투자하면 몇 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30초와 몇 천만 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한테 미리 말해두세요. 앞으로 급하게 돈 필요하면 꼭 직접 전화해라. 문자나 카톡으로는 절대 안 보낸다. 이렇게 약속해두면 사기꾼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겁니다. 알아야 할 게 이렇게 많나 싶으시죠? 저도 압니다. 한꺼번에 듣기 버겁다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복잡한 일 처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좀 해줘.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위임장을 쓰게 됩니다. 은행 업무 대리, 부동산 매매, 보험 청구 이런 일들을요. 그런데 이 위임장이 참 위험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쓰면 나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모든 은행 업무를 위임한다라고 써버리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통장을 해지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위임장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따지려고 해도 어머니가 위임하셨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쓸 때는 반드시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세요. 2025년 15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0만 원 이하의 입출금에 한해서라고 분명하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 내용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모든 은행 업무가 아니라 은행 예금 입출금의 하남이라고 명확하게요. 이것만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임장 쓸 때는 증인을 세우세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좋습니다. 이웃이나 친구, 아니면 주민센터 직원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서명하고 증인도 같이 서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 강요당했다, 이런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은 변호사 찾아가서 복잡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필로 쓰고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본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썼다는 게 증명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 김현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은행 예금 2천만 원은 큰아들에게 준다. 둘째, 아파트는 작은딸에게 준다. 2025년 15월 23일 김현수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써두세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내 뜻대로 가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유언장 없으면 법정 상속이 됩니다. 그럼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갖습니다. 내가 특별히 챙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내 의사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맡기지 마세요. 가족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가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자녀들 사이의 불화, 이런 걸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큰아들한테 모든 통장과 도장을 맡기셨어요. 믿고 맡긴 거죠. 그런데 큰아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도 남편 재산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소송 과정에서 어머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통장을 찾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서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나 공인기관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노인복지센터 같은 곳이죠. 이런 곳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수수료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는 중요한 서류는 센터에 맡겨뒀어 라고만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일로 돈을 움직였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공책 한 권 마련해서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날짜, 금액, 이유, 이 세 가지만요. 2025년 15월 23일 큰아들에게 100만 원, 병원비 보태라고 좀.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록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나는 그런 돈 안 받았어요 라고 하면 아니야, 여기 내가 적어둔 게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런 기록은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생활 독립의 시작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돈을 내가 관리한다는 자립심이죠. 돈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병원 다녀온 날짜, 먹는 약 이름, 중요한 약속, 이런 것들도 다 적어두는 겁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두는 겁니다. 적어두면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실천이 남았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10분 점검 루틴을 알려드릴 테니 꼭 따라 해보세요. 영상 보면서 같이 하셔도 좋고 영상 끝나고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세요. 문자함을 열어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찾습니다. 택배 안내, 카드 사용 내역, 정부 지원금 안내, 이런 것들이요. 3개만 골라서 삭제하세요. 나중에 실수로 누를 위험을 없애는 겁니다. 필요한 문자는 따로 캡처해서 사진으로 저장해두고 원본 문자는 지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은행 앱에 접속합니다. 설정 메뉴를 찾아서 하루 출금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하세요. 앱마다 메뉴 위치가 다르니까 모르시면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고객님, 앱 켜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체 한도 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해 줍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모든 통장 다 설정하세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걸로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입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카드, 각 카드사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다 찾아서 연락처에 저장해두세요. 막상 카드를 잃어버리면 당황해서 번호를 못 찾거든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카드도 같이 있으니까 번호를 볼 수도 없고요. 미리 저장해두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은 신고하는 시점부터 보호받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그동안 쓴 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가족 중 한 명과 비상 연락 체계를 만드세요. 앞으로 이상한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바로 너한테 연락할게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즉시 공유하세요. 문자 캡처해서 보내고 이런 전화 왔는데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서 확인해주면 사기 당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자녀들은 인터넷도 잘하고 사기 수법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한테
여러분의 금융활동 패턴을 알려주세요. 나는 보통 100만 원 이상은 이체 안 해. 나는 낮에만 은행 업무 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만약 밤 11시에 500만 원 이체가 나갔다. 그럼 바로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은행에서도 이런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있지만 가족이 함께 확인하면 더 확실합니다. 다섯 번째, 내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인지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이 많으면 관리가 어렵고 사기꾼들이 이용할 빈틈도 생깁니다. 특히 오래전에 만들어서 잊어버린 통장 있지 않으세요? 잔액이 거의 없는 통장들요. 그런 통장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 통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은행에 가서 제 명의 통장 전체 조회해 주세요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건 바로 해지하세요. 이 통장은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장 정리하면 마음도 시원하고 관리도 훨씬 편해집니다. 두세 개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두 가지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금융감독원 1332번, 법률구조공단 132번입니다. 이 번호들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집 전화기 옆에도 메모지로 붙여두세요. 금융사기나 법률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특히 사기당했다 싶으면 즉시 1332로 전화하세요. 방금 이체했는데 사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긴급 지급정지를 걸어줍니다. 상대방 계좌를 얼려버리는 거죠.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늦으면 이미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인출돼서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전화하세요. 일곱 번째, 유언장과 위임장 초안을 작성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내 이름, 오늘 날짜, 그리고 간단한 내용만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은행 예금은 큰아들에게, 아파트는 작은 딸에게 주고 싶다. 이 정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해보세요. 유언장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확하게 써야 해요. 2025년 15월 23일처럼요. 가을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쓰면 안 됩니다. 서명도 평소에 쓰던 서명으로 또박또박 쓰세요. 도장을 찍어도 되지만 서명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1년에 한 번씩 내용을 확인하고 바뀐 게 있으면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재산이 늘거나 줄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 쓸 때는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모두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등록등본과 연금증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USB에 저장하세요.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요즘 병원이나 은행에서 서류 제출할 일 많잖아요. 그때마다 주민센터 가기 번거로우니까 사본 떠둔 게 있으면 편합니다. 건강보험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같은 것들도 다 복사해주세요.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도 같이 보관하고요. USB 하나에 다 모아두면 나중에 찾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USB는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집에, 하나는 믿을 만한 가족한테 맡겨두는 게 좋습니다. 화재나 분실에 대비하는 거죠. 아홉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 이 중요한 문서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내가 만약 의식을 잃거나 치매가 와서 말을 못하게 되면 중요한 서류는 이 서랍 맨 아래에 있어. 비밀번호는 생일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한테 알리면 안 됩니다. 한두 명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관계가 좋은 가족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 번째,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한 번 듣고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는 거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볼 때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고, 두 번째 볼 때는 메모하면서 보세요. 세 번째는 실천하면서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재생 목록 있죠? 거기에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야, 이거 한번 봐봐. 우리 엄마 아빠 지킬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어. 이렇게요. 온 가족이 함께 보고 함께 실천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 10가지를 오늘 저녁 식사 전까지만 해보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아니, 처음이라 좀 서툴면 2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0분이면 끝납니다. 20분, 투자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계속 안전합니다. 양치질하는 것처럼, 세수하는 것처럼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근육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젊을 때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지금 필요한 건 돈 지키는 법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벌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렇게 돈을 모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나이가 됐습니다. 근육은 자주 쓰면 단단해지고 방심하면 금방 빠지죠. 돈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통장도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듯이 저녁에 자기 전에 통장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이 사기꾼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더 정교한 사기 수법을 만듭니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돈을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10분 루틴만 꾸준히 하셔도 정말이지 여러분의 통장은 10배 더 안전해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은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교육받으신 어르신들 300명 중에 단 한 분도 피해를 입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효과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법, 그 다음에는 상속세 절약하는 법,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고요. 그러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갑니다.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받으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이 추천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기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대처했어요. 이 영상 보고 통장 정리했더니 이렇게 편해졌어요. 이런 후기들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우면서 함께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무 문제나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변호사, 재무설계사 같은 분들이죠. 상황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돈이 오가는 일, 부동산 거래, 상속이나 증여 같은 일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몇십만 원 상담료 아끼려다가 몇천만 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비용은 아까운 게 아니라 필요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세요. 건강 독립은 여러분의 몸과 돈, 이 두 가지 독립을 함께 지켜드리는 채널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돈도 지킬 수 있고 돈이 안전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이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정보 자산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거나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통장 확인 잊지 마시고 이상한 전화 오면 끊고 다시 걸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